안녕하세요. 승산 KB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 영진약품, 그리고 휴비스 컴퍼니 K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볼 거고요. 영상 제작에 앞서,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있어요. 참조하시고 또 장중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정보도 올려드리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는 차트의 상황을 보고 단지 좀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정약품을 볼 건데요. 연정약품을 보면 일단 재무 먼저 보고 갈게요. 항상 주식을 볼 때는 재무를 먼저 챙겨보는 게 기본 순서입니다. 유보율이 29%에 부채비율이 69%, 재무가 현금이 많은 회사라던가 단단한 회사는 아니죠. 그렇다고 불안할 정도로 뭐 이렇게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약주들이 거의 그래요. 동사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62년도에 설립됐죠. KTNG그룹의 계열사고요. 바이오제약 사업 부문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우산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괜찮은 회사는 괜찮아요. 재무가 좀 뚜렷하게 하더라도 일단 회사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월봉의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월봉의 추세를 확인할 때는 항상 지금 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영진약품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큰 하락이 없고요. 단지 20년도 9월 달에 이 주식이 한번 맞고 떨어진 자리가 있는데 요 월봉의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이 자리를 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죠. 왜냐하면 이 자리를 뚫고 안착하면 새로운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이 자리에 악성 매물이 좀 하나 있어요. 요 구간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당겨 올게요. 그럼 이렇게가 되죠. 즉 요즘 계속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지점이 이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주식의 중요한 변화는 이 월봉에서의 대량 거래를 봐요. 그러니까 일봉의 대량 거래가 아니라 월봉의 대량 거래를 보는데 이렇게 16년도 5월달에 했던 대량 거래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서 주식이 하락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됐죠. 자, 그랬다가 월봉에서 쌍바닥을 그리게 돼요. 이렇게 쌍바닥. 이게 고점에서 만약에 쌍봉을 때리면 크게 밀리는 것처럼 월봉 바닥에서 쌍바닥을 그렸다는 얘기는 큰 상승을 얘기하죠. 근데 월봉 3월달 최저가인 3,530원을 기준으로 고가인 14,000원, 즉 4배, 400%를 달성했죠. 달성하면서 요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고점에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 고점에서 투자하는 거 굳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월봉 고점에서 투자했다는 것은 단타성이라는 얘기고, 단타성은 단타에 맞게 순간 분봉이라든가 일봉을 보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 바닥에서 투자하신 분은 장기 투자로 쭉 들고 가시면 되고, 이 스윙 투자가 제일 적당한데 스윙 투자는 주봉과 일봉의 매수 타점을 보고 잘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월봉에서 어느 지점에 투자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주식은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전고점, 즉 전 매물대를 한번 맞고 떨어지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 들어와서 우선까지 5개월선까지 밀리고,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전고점 가져갔다 5개월선까지 밀리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급계열선인 60개월선과 5개월선이 이제 60개월선을 뚫을 거예요. 즉 골든크로스가 생기는데 이전까지만 이 주식을 현재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단 5개월선을 강하게 이탈한다든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5개월선과 60개월선을 동시에 밀어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이때부터는 경계성의 영역이 됩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5주선과 10주선, 20주선의 이격이 크면 불안한데 이 친구는 깔끔하게 모여 있어요. 즉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죠. 최대한 이 주식이 버틸 수 있는 가격은 이 10주선인 7,794원, 즉 7,7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돼요. 특히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실렸죠.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이 이번에 거래량이 저번 주 실렸죠. 실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10주선을 다음 주에 이탈하면 안 되고 이 10주선과 황금주선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쫙 볼게요. 요렇게 대량 거래를 시연하면서 고가인 다시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고가인 12,000원, 다시 한번 더 고가인 12,000원대까지를 이렇게 갔다 왔죠. 갔다 오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라는 게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기간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에 있는데 좋은 현상이 하나 생겼어요. 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렇게 잔잔하던 주식을 누군가가 이렇게 쏙 물량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물량을 잡아먹은 위치가 월봉 해석이 높은 데가 아니고 요 중간쯤에 위치고 이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점, 즉 매물대의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여기 황금일선을 깼다 하더라도 이 황금일선을 깼을 때 이 거래량이 크면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큰 거래라든가 앞전에 있는 거래를 다 잡아먹어서 밀린 거면 경계의 상황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작은 거래량으로 툭 깨놓은 건 속임수일 확률도 높고 그러고 페이크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주봉에서 보여주셨듯이 10주선의 가격이 7,794원, 즉 7,800원에서 7,700원대인데 이 60일선 수급선의 가격이 딱 7,833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근간의 최고 저가가 바로 7,720원입니다. 그러니까 7,7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고요. 올해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제 관중에도 있고 이 가격을 딛고 돌아서 양봉으로 돌아 나가면 이날의 거래량을 믿고 수익 관점에서 매수, 즉 약간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첫 번째 목표가는 9,400원, 9,500원대가 되고 두 번째 목표가는 11,000원대가 돼요. 제약주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살아있는 한 괜찮고요. 단지 경계하셔야 될 거는 10주선, 20주선을 이제 앞서서 이 5개월선인 7,600원대가 깨면 그 다음 10개월선까지의 이격의 관계가 있어요. 즉 이격이 크기 때문에 심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이 저가인 7,700원대를 이탈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추후에 진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깨지 않을 확률이 좋고 그러고 툭 깼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미비로 인해서 속임수 같은 게 존재하니까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평은 괜찮은 평이에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삐쭉삐쭉 거래량이 터져 있죠. 보시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삐쭉 들어오고 조용하다 삐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거래량보다 평균 거래량이 이쪽이 좀 더 많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런 꼬리들은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꼬리고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는 거는 페이크일 확률이 있는데 이건 어제까지 저의 생각이니까 주봉에서 10주선 이탈하면 나의 판단이 틀렸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일단 매도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월봉 5개월선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월봉에 대한 이탈이 상당히 애매한 게 지금 월 말이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월 중에는 이탈해 놨다가 월 말에 다 돌려놓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주봉과 일봉을 잘 보고 일단 빠져나왔다가 월 말쯤에 다시 재도전하는 게 맞아요. 이 주식은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다 내동매매에 있어요. 이게 이제 급하게 올라갈 때 이게 보면 황금선의 변곡점인데 주식은 제가 저항선에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지선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저항선에서 건들게 되면 당연히 급락을 맞는 거고 이제 살 타이밍이죠. 즉 주식은 지지선에서 사는 거예요. 저항선에서 하면 반드시 물리게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어떤 종목들은 진짜로 이 지지선 저항선을 뚫고서 지지선으로 만들고 바로 날아가 버려요. 이러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항선에 사도 되는구나 하고 사시는데 10번 거래했을 때 이런 거래가 3-4번만 걸려도 계좌가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거꾸로 철저하게 지지선에 사시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손실액도 작고 손절폭도 짧고 즉 내가 계획을 할 때 여기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계획을 짤 때 여기서 사서 이걸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지선에서 사면 굉장히 안전한 게 지지선의 가격이 얕기 때문에 바로 손절 때려도 거의 손실이 없어야 하지만 저항선에서 하게 되면 이 지지선까지의 폭만 해도 거의 한 10%가 넘기 때문에 큰 손실을 안고 준비해야 돼요. 다행히 좋은 주식을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좋은 주식이면 큰일 나니까 계획을 짜실 때 항상 지지선을 기준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좋고 이 저항선에서 올라갈 때는 일단 내외 두셨다가 새로운 지지선을 형성할 때 사시는 게 가장 좋고 안정적인 전략 같습니다. 영진약품 나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슬슬 영진약품 매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오길 바라고 있었고 이제 거의 와가기 때문에 저도 매수 준비를 하는 종목이라 사실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시장의 변화라든가 제약주의 변화가 제약 그룹 전체에 변화가 있으면 중요한 자리를 깨고 내려오니까 중요한 자리를 깰 때는 반드시 손절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컴퍼니 K입니다. 컴퍼니 K는 재물을 먼저 볼게요. 재물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현금 유보율이 447%에 부채비율이 8%로 나름 단단해요. 그리고 컴퍼니 K는 작년에 배당됐어요. 2%대. 즉 주주 친화적인 이런 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배당을 작년에 했습니다. 19년도에 했고 하는 일을 보면 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죠. 그래서 중소기업 창투사예요.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핫할 땐 되게 핫한데 또 조용할 땐 조용해서 나름 약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제 종목군에 있죠. 이제 월봉을 보시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때 당연히 모든 종목이 급락을 맞이했듯이 이 친구도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가 대비 3,500원에 고가 대비 9,000원, 즉 250%권을 달성을 했는데 월봉에서 보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 변곡점이 참 신기해요. 이월 잘 맞고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매물대예요. 변곡점 입구로 매물대죠. 즉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져서 쭉 우하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월봉에서 바닥을 그렸어요. 2번 정도 이게 쌍바닥을 그렸는데 이 쌍바닥 회복과 동시에 함께 이번 달에 5개월선에 드디어 올려놨습니다. 근데 5개월선에 보면 또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변곡점. 그래서 이 친구가 9월 달에도 저 자리를 못 들었고 못 들다가 떨어졌는데 다시 11월 달에 저 변곡점을 맞았죠. 그래서 지금 5개월선하고 10개월선에 이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12월 말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방향은 이제 이번 달에 많이 결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5개월선과 10개월선의 가격인 6,400~500원대를 깨면 안 돼요. 6,400원대를 깨면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와서 쓰리바닥을 때리게 되는 형태가 돼요. 물론 주가의 현위치는 굉장히 낮은 거죠.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만큼 이 친구의 위치가 이게 정확히 5주선, 10주선, 20주선 모인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즉 이 친구는 다음 주에 이 황금주선을 절대 깨면 안 돼요. 여기 위에서 출발해야지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우하향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당연히 이렇게 며칠간 계속 떨어졌겠죠. 하지만 일봉에서 가만히 보면 이게 쓰리바닥,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그렸듯이 당연히 일봉에서 이게 쓰리바닥을 그렸고 각각의 변곡점을 탈출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변곡점이 이 자리가 되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깔끔하게 뚫어줬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변곡점을 뚫고 나갈 때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한 거래량이 필요하면 동시에 안착과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때 잔잔하던 거래량을 딱 잡아먹는 거래량이 생기면서 돌파는 해줬어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거래량은 아니죠. 22만 주. 평소에 거래량이 원체 약했기 때문에 22만 주로 뚫었습니다. 이게 한 100만 주, 550, 이렇게 터졌, 100만 주는 터졌으면 좋았는데 어쨌거나 저렇게 됐고, 다시 거래량이 죽으면서 다시 옛날의 박스권으로 또 들어와 버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날까지, 23일까지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렇게 24일까지, 목요일까지의 지표에서도 역시 안에 아직은 있는 상태예요. 이 친구는 다음 주에 무조건 이 박스권 위로 돌아 나가야 됩니다. 돌아 나가서 이 5일선을 회복해줘야 되고 다시 황금선이 안착을 해줘야 되지만 못해주면 다시 한번 박스권 밑으로 밀리게 되고 월봉에서 5개월선과 10개월선 이탈해버리면 다시 박스권이 와요. 즉 주봉에서 다시 이렇게 바닥바닥 그릴 수가 있어요. 이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시장에서 이 친구가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저는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상은 이 주식이 주도주에 와 있질 않죠. 즉 월봉에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월봉 쌀 때 이렇게 요 변곡점만 깨지 않으면 되니까 이때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거예요. 이 주식을 모아가서 전고점인 이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이 사이에 만약에 위에서 해야 되는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시장 주도주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면 거래량이 안 실릴 테고 이런 자리들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자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시 한번 바닥을 그리려 오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큰 메리트는 없는 거예요. 즉 시장의 중심에 들어올 만한 어떤 큰 회사가 모멘텀이나 이슈가 없는 거죠. 그냥 평탄한 거예요.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도 아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미래의 가치가 있고 또 상황이 좋다면 꾸준히 모아갈 만하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판단이 안 서면 일단 매도했다가 시장의 주도에 있고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즉 내년에는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생각도 못하는 좋은 일이 이 회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일봉에서 좋은 거래량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래량의 큰 변화가 안 보여서 약간 좀 이렇게 밋밋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일단 한번 대량 거래가 시안이 되긴 했는데 이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안한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요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질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다음은 화학 섹터에 속해 있는 휴비스입니다. 휴비스는 참 재밌는 친구인데 배당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배당을 참 잘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현금 유보율이 155%에 부채 비율이 105%인데 현금 유보율이 막 천몇 프로 되는 회사도 배당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의 배당 수익률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17년도에 2.97%, 18년도에 3.99%, 20년도에 2.46%, 즉 가장 강력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죠. 저게 1000%, 2000%에 배당 안 주는 회사들 많아요. 이렇게 배당을 준다는 건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 꾸준히 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2017년도, 18년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요. 19년도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382억이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올해도 좀 좋은 배당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2020년 11월 달에 삼성사와 SK케미칼의 이 폴리에스테르 원사비 원면 사업 부문 시설물을 현물 출자하는 형식으로다가 설립이 됐어요. 폴리에스터 섬유인 단섬유 및 장섬유 이걸 주로 생산하고 있죠. 해외 매출이 대부분이라 이 회사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모로 가치가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회사고요. 일단 월봉의 추세에서 보면 이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이렇게 무너졌었을 때, 즉 이때가 언제냐면 3월 달에 무너졌는데 사실 이 친구의 대량 거래는 이때 2월 달에 터졌어요. 주식에서 제일 좋은 건 대량 거래가 바로 월봉 하단에서 터질 때예요. 누군가 이 주식을 매입하는 거죠. 주식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대량 거래가 월봉 꼭대기에서 터졌을 때예요. 즉 밑에에서 벌써 밑에 가격에서 10배 이상 올라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상당히 위험하죠. 누군가 딱 털고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주 위험한 게 돼요. KPX 생명과학이 저렇게 되기 전에 대량 거래는 이 친구였는데 지금 중간쯤에 터진 거고 이런 자리들이죠. 이 하단 부분에서 그게 높지 않았을 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이렇게 대량 거래가들이 들어왔고 이 주식이 쭉 날아가서 10배를 딱 찍을 때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싹 잡는 대량 거래가 터져서 이 모양이 된 거죠. 죄송합니다. KP생명과학 이 모양이 죄송한데 어쨌건 10배를 갔다 왔으니까 지금 큰 조정을 겪고 있는데 물론 20배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휴비스는 이 대량 거래가 하단에서 터졌죠. 이 높은 데 터진 게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진짜 이 회사가 안 좋아서 망하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대량 거래든가 아니면 누군가 이 회사 주식이 좋아서 하단에서 사놓은 거죠. 이 2달 동안의 대량 거래 또 한 번 들어왔죠.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보면 현금하고 부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배당도 이렇게 잘 주고 영업이익 이렇게 잘 나는 회사를 이렇게 하단에서 털고 나가려고 이걸 팔았다고 이걸 더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석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죠. 물론 제 판단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저가인 3,000원대에서 고가인 9,850원, 즉 3배를 찍은 거예요. 3배 이상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주식은 3배를 찍게 되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한 방에 10배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3배권에서 조정이 제일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황금일선에 대한 변곡선이 있어요. 당연히 이 주식은 이 자리를 맞고 조정이 들어온 거죠. 즉 여기부터 이 주식을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짧게는 1년 안에 3배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더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서 10배를 보시면 돼요.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데선 장기 투자, 요새 스윙 투자, 더 높은 데는 딱 단타인데 지금 요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매입했다면 저는 스윙으로 접근했겠죠. 자, 스윙으로 접근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5개월선 근처와 일봉에서 21선 근처예요. 이렇게 황금선 돌파 안착할 때 꼭 오택 같네요. 이렇게
돌파 안착할 때 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스윙 투자에서 이 수익을 다 누리고 3배인 바닥에서 세배권 가격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그 10월이 그 세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왔고 기간 조정 중에 있죠. 이 기간 조정이 너무 이뻐요.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없이 잔잔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거의 잔잔하게 개미들 지치게 지칠 만큼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에 있습니다. 딱 박스권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 있죠. 이 박스권에서의 변화는 딱 두 가지죠.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 위험하고 또 하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이 박스권을 돌파 안착을 해주면 바로 큰 상승으로 또 한번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월봉 중간쯤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 투자의 관점이 맞고 애초에 목표가는 전고점인 9,800원 또는 좀 더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 11,000원, 즉 목요일 날의 상한가보다 높은 자리가 되죠. 거래량에 달렸어요. 이 주식은 일단 주봉에서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격이 깔끔하게 모였어요. 주식에 있어서 이격의 모임은 힘의 응축을 말해줘요. 즉 힘의 응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금주선을 깨지 않고 다음 주부터 이 주식이 다시 양봉으로 떠서 돌아 나가주면 이 주식은 좀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황금주선을 깨서 툭 깨놓으면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와요. 말씀드렸지만 휴비스는 나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도 이 10개월 선에서 한 번 더 사시면 돼요. 저라면 이 주식이 만약에 10개월 선이나 황금교섭까지 오면 땡큐하고 사 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윙 투자에서 지금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 자리를 깨면 손절했다가 기다리고 더 밑에 싼 가격에 살 테고 만약에 이 자리를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서 평단가를 맞춰 놓고 이제 박스권 탈출할 때 대기하고 있다가 전고점 즉 9,800원이나 만원대 한번 팔 확률이 높고요. 일단 호가창이 10,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변동폭이 더 세져서 더 빨리 갈 수는 있어요. 이 회사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이 좋은 물량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악성 매물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악성 매물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친구를 평일로 당겨오면 간단해요.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 자리만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즉 여기 5개월 선인 8,000원대에서 만약 이 주식을 매입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20% 30%의 수익을 내서 만원대 한번 팔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자리를 강하게 땅 뚫어져서 여기가 딱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좀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저 자리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선 한 번 더 강한 슈팅이 되고 드디어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다시 잡을 때는 이제는 스윙 투자가 아닌 단타 투자가 되죠. 그때는 짧게 15%에서 20% 차익 신호를 하고서 나오는 게 가장 좋고 다시 한번 스윙 투자할 종목이라든가 장기 투자할 종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금의 운영은 장기 투자에서 좀 큰 돈을 넣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대량거래 터진 주식을 5개월 선에서 싸게 잡아서 한 3, 4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들고 와서 3배, 4배, 크게는 5배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스윙 투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중간점에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지키고 있을 때 매수를 해서 30%에서 50%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단타 투자는 15%에서 20%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주식에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일스 괜찮아요. 단 아무리 괜찮아도 몇 번 강조하지만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개가 자금 계획하고 손절이라는 거. 특히 손절은 1000번, 만번, 100만 번을 강조해도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무조건 주식을 살 때는 손절가를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것 깨면 난 손절하겠다고 칼같이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매수해 놓으신 종목들이 이 세 종목 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한텐. 그러고 좀 밀려도 얼마든지 뭐 크게 잘 안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수가 받쳐주는 한, 지수 무너지면 방법 없습니다. 지수가 받쳐주는 한 지수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